오늘은 이제 아로마 테라피가 무엇인지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이번 달부터 한 달에 한 번 계속 아로마로 해서 교육을 할 건데, 얼굴 교육도 하고 바디 교육도 하고 하면서 제가 좀 더 공부하면서 좀 찾아지는 내용들은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이렇게 안 주는데 제가 PPT 만들고 그냥 그대로 뽑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뽑아서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일단은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 하는데 도대체 아로마 테라피가 뭐냐? 이제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 먼저 앞장에는 기본적인 싱글 아로마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아로마에 대한 정리를 했고, 거기에 뒷변에 가서는 이제 레자롬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싱글 아로마하고 우리가 브랜딩에서 나와 있는 우리의 아로마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이드 라인과 리포 라인과 이드로 라인이 나누어진 것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다시 한번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로마 테라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로마라는 게 향기라는 뜻이고, 우리가 테라피 다 아는 얘기긴 하지만 치유라는 얘기로 아로마 테라피는 결국은 향기를 이용한 치유요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아로마 테라피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건강 유지예요.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를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우리의 몸은 점점점 노화가 되고 점점점 그 다음에 어떤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복구할 수 없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복구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결국은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와서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항상성을 유지를 시켜주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뭐 약을 먹든지 뭐 영양제를 먹든지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인체 항상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피부를 통해서 어떤 제품, 좋은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바르지만 결국은 그 목적은 우리 혈관을 타고 우리 인체 조직 세포까지 침투가 돼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항상성을 유지를 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런 테라피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인체의 항상성을 늦추기 위한 자연 치유 요법이다라는 게 이제 목적이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그러면 에센셜 오일,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에센셜 오일이라는 게 식물의 표면에서도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조직 내 특수한 세포 내에서 이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어지는 원리는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이런 정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 세포 식물 안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들을 정류가, 에센셜 오일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외부 환경으로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식물이 살아남기 위해서, 외부의 유해 환경에 의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번식과 생존. 이거는 뭐냐면 그 향기를 바람으로 해서 벌이 날라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화학적인 작용을 해서 번식하기 위한, 동물하고 식물하고 결국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번식과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화학적 성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이 이런 식물 표면이나 조직 내에서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방향성, 그러니까 향기를 발향하는 약용식물인데, 그것이 만들어지는 부위는 모든 부위에서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꽃, 줄기, 열매, 뿌리 수중에서 추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만들어진 에센셜 오일은 우리가 꽃에서도 향기를 추출할 수 있고 줄기에서도 추출할 수 있는데,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추출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달라지는 방법이 다 아시는 것처럼 냉압착법, 수증기요법, 용매 추출법,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정류를 우리가 추출을 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류는 에센셜 오일이라고도 하고 정류라고도 얘기하는 이 아로마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만지면 지용성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름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른, 흡수되는 부분이 많고 끈적임이 없고 가벼운 정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일인데 뭐 바르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 정유라는 것이 알센스 올이라는 것이 사람으로 치면 결국은 피에서도 우리가 왜 혈혈을 하고 나면 그 혈액을 또 이렇게 분리를 하잖아요. 분리해서 노랗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결국은 인체가 각각이 갖고 있는 DNA 정보들이 다 함유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방어하는 거, 그 다음에 번식하고 생존하기 위한 이런 모든 것들이 아로마 정류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피부에 발랐을 때 그 갖고 있는 DNA가 다 우리 인체에 흡수가 돼서 똑같이 발현 현상을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가진 용액이지만 가볍고 끈적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든 그러면 식물이, 모든 허브 추출물이 다 아로마를 추출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니죠. 모든 추출이 다 아로마를 추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향기를 가졌다고 다 만드는 건 아니고, 발현시킬 수 있는 화학적인 구조, 이게 이제 화장품 화학에 해당이 되는 건데, 화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에서만 아로마를 추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뭐냐면 이소플렌 구조라는 거하고 벤젠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있으니까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 우리가 향수를 얘기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할 때 이거는 탄소의 결합 수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아로마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는 벤젠고리 구조가 있어야 아로마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강도 아로마 요법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마늘은 아로마 요법을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똑같은 즙이 나오고 향기가 있지만 결국은 벤젠고리 구조를 마늘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로마 요법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식물들을, 모든 허브 추출물들이 이렇게 다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구별되는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한번 그냥 정리하시는 개념으로 보세요. 자, 잎에서도 추출을 할 수 있고 꽃에서도 추출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지에서도 뿌리에서도 각각의 아로마를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물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이 식물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은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뿌리에서 추출한 아로마는 우리의 신경계를 지배를 하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경계 테라피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제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잎이나 그 다음에 이파리나 꽃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호흡기나 생식기나 이런 쪽으로 각각 아로마가 작용하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간단하게 추출 방법은 뭐 아시는 거겠지만 한번 읽고 그냥 지당하는 방법을 할게요. 수증기 중립법, 말 그대로 물에다가 허브를 띄워서 끓여서 증기시키고 그걸 다시 모아서 그 향기를 모아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로마 추출 방법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압착법, 예를 들어서 감귤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은 즙을 짜내가지고 아로마 요구를 하게 되고, 다음에 이제 용매 추출법, 이게 이제 아로마 추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비싼 아로마. 그래서 이게 용매 추출법으로 이어지는 이 추출법으로 해서 만들어진 아로마 뒤에는 앱솔루트라는 단어가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로즈마리 앱솔루트, 제스민 앱솔루트라는 식으로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자료를 보시면 쉬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온침법과 냉침법이 있는데, 온침법은 말 그대로 그 병에다가 아로마 이파리나 이런 것들을 띄워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향이 이용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 냉침법. 이 냉침법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냉침법이 옛날에 그 향수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향수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 그 살인마가 그 향에 매료가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만의 독특한 향을 하기 위해서 그 여인들을 죽이잖아요. 죽여가지고 포를 떠가지고 해서 아로마를 추출을 했던 방법이 이 냉침법이에요. 그래서 이 냉침법을 통해 가지고 향기를 모아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참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뭐 아시면 아시는 거니까 일단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어떤 식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식으로 흡수가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후각이죠. 그래서 향기요법은 후각요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요새 뭐 칼라 테라피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 후각에 대한 것만큼은, 그러니까는 눈으로 봐서 기억되는 것은 잊어버리지만 그 향기로 인해서 뇌에 변형계에 각인이 된 것은 쉽게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가 미미하지만 그게 붐이 일어날 것 같은데도 미미하게 계속 그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되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이 후각을 통해서 자극 오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로마는 후각을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뇌 액손 신경돌기를 거쳐서 이게 흡구를 통해서 결국은 변연계를 통해서 이렇게 흡수가 되고, 또 하나는 폐를 통해서 흡수가 되죠. 폐를 통해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코와 입을 통해 가지고 폐로 전달이 되고, 그것이 폐포를 통해서 전신으로 배출이 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전신 순환과 배농요법에 의해서 땀이나 피부나 대변이나 호흡을 통해서 다시 배출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아로마 요법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뇌호흡과 뇌호흡으로 발산을 하게 되는데, 가끔 가다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로마 이거 내성 생기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 5시간이나 6시간이 지나면 아로마 성분은 몸 안에서 깨끗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성은 걱정 안 하시고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는 피부를 통한 흡수. 이거는 그러니까 아로마가 그 향기요법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로 어떤 효과? 그게 믿을만한가? 아직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바르잖아요. 향기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하지만 피부를 통한 흡수 또한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표피 사이와 피부 진피층을 뚫고 모세혈관과 림프와 결국은 전신의 순환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캐리어 오일에 아로마를 희석을 하잖아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정류에는 지방이 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캐리어 오일에 사용을 합니다. 근데 브랜딩 아로마는 이미 다 희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좀 특징이 되겠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즘은 발바닥에 바르는 아로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제네틱에서도 보면은 라벤사라, 라벤듈라, 사이프러스 해가지고 발바닥에 바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바닥에 바르는 이유는 우리가 손바닥하고 발바닥에는 모공 자체가 엄청 크고 피지가 많이 분비되며, 또 중요한 것은 인체 축소판이잖아요. 귀, 손, 발. 그래서 발바닥이나 손바닥에 발랐을 때 흡수되는 양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바닥에다만 사용하는데, 이거는 화학자의만의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제품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어떤 공식으로 어떤 설을 가지고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사용하고자 어떻게 사용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그걸 따라주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아이들 관리 같은 거, 어린아이들 관리 많이 하잖아요. 산모 관리하고 할 때도 아이들은 그래서 피부에 직접적으로 발라주시는 것보다는 발바닥을 이용을 한 관리를 하실 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인체가 다 순환을 하면서 결국은 발에 가서 하체 쪽으로 혈액이 모이게 되고 노폐물들이 결국은 순환이 안 돼서 하체 쪽으로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바닥에다가 아로마를 적용을 했을 때 그 순환되는 그게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뇌피질, 대뇌 변연계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호흡한 뒤에 이렇게 신경계와 뇌분비계와 변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로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해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로마의 효능. 자,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원장님. 그래서 효능 첫 번째가 심리적인 효능이겠죠. 왜 그러냐면 아로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신경계를 컨트롤하죠. 후각을 통해서, 변연계를 통해서 신경계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효과가 가장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가장 첫 번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라든가 집중력, 신경장애, 치매, 정신장애에 가장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로마다. 우리가 테라피가 그렇게 많이 발전을 해도 결국은 뭐냐면 심리적인 거. 이 사람이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거나 무슨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에는 이성적인 결정이 아니라 감정적인 결정을 할 때가 너무 많죠. 물건을 구입을 할 때도 그래서 충동구매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 아로마는 반드시 샵에서도 사용을 해야 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계속 사람들이
뭐랄까 항상 항진되어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 브레인 테라피 할 때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항상 경직이 되고 교감신경 위주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컨트롤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갈수록 사람들이 옛날에는 쉽게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 오면 그냥 맞장구 쳐주고 얘기하고 그랬어 어쨌어 저쨌어 하고 수다를 떨면 고객들이 내 고객이 됐지만 지금은 아예 대화하는 것 자체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그냥 오면 너는 너 할 일이나 해. 나는 돈 냈으니까 그냥 받고 가면 그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그 관리가 끝나면 그럼 다른 관리자 찾아가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런 감정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테크닉도 있지만 결국은 어떤 향기요법에 의해서 심리적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아로마를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조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심리적 효과는 되고 다음 생리적인 효과는 아까도 보신 것처럼 우리가 내분비계, 자율신경계 등을 많이 호르몬계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효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로마는 기본적으로 향균 효과가 있죠. 모든 아로마가 향균과 방부 효과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브랜딩이나 이런 싱글 아로마 같은 게 혹시 잘못 썼을 때 라고 했을 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이유가 이런 기초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방부 효과가 있다. 그래서 뭐 옛날에도 우리가 이집트나 이런 데서 사람 죽으면 미라 만들고 할 때도 다 아로마를 이용을 해서 방부 처리를 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미용 효과적인 면에서는 여기 보는 것처럼 중요한 게 우리가 튼살, 셀룰라이트, 비만, 노폐물 배출 등에 대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로마를 적용하는 방법. 자, 아로마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까?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확산법. 이거는 이제 스프레이나 아니면 디퓨저 같은데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그래서 코가 막히거나 뭐 감기가 있거나 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이드로나 이런 것들은 물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뜨거운 이렇게 물에다 약간 따뜻한 물에다 떨어뜨려가지고 호흡을 통해서도 치료를 해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흡입. 그리고 손끝에 묻혀가지고 관리하기 전에 코 밑에 살짝 그쵸? 약간 예민하신 분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냥 푹 잠을 자니까 이 두 번째 흡입하는 방법. 흡입을 통해서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고 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스포법. 이 스포법은 샵에서도 간혹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이제 관리실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 쪽에서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쪽에서 이 스포법을 많이 응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적신 타월에 이드로를 왜 우리가 물에다 떨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물에다가 이렇게 한번 타월을 짜가지고 그 이드 아로마를 떨군 물에 다시 한번 이렇게 짜가지고 고객이 왔을 때 차하고 그다음에 그 수포 유법이 되어 있는 아로마랑 같이 내놓으면 거기서 손 닦으면서 향기도 맡고 그다음에 살균 효과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병원 쪽에서는 좀 현재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응용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더운 날도 그렇고 날씨가 좀 많이 불고 말해서 막 고객이 뭐 손 좀 씻었으면 좋겠는데 뭐 등등 이럴 때 응용을 하신다면 조금 더 센스 있는 그런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스포법에는 온스포, 냉스포, 그다음에 도차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뭐 우리 원장님들은 뭐 충분히 다 아시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적용하는 방법은 보시면 되는데 이드로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드로 끼아로에는 향연 효과가 좀 강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리포의 퓨로가 우리가 이게 여드름이 있다든가 아니면 염증이 있다든지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드로에서는 끼아로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드로 끼아로를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마사지법, 아로마 테라피.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아로마를 이용해서 우리가 마사지를 하는 이유는 림프 순환이 첫 번째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면역력을 키워주고 그다음에 항상성을 유지해서 건강하게 유지를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중요한데 가끔이 아니라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로마 관리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느끼는 건데 사람들이 정말 몸이
옛날보다 다르게 점점 너무 안 좋아진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이제 샵에 이렇게 다니면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특히나 선생님들을 보면은 이게 달라지는 게 이렇게 안 좋아진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는 게 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몇 년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선생님들 자체가. 옛날보다 이상현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고객한테만 그런 게 안 좋은 현상들이 많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고객은 그 다음이고 결국은 우리가 몸이 이렇게 많이 안 좋아진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뭐 호르몬 관리할 때는 호르몬의 그런 얘기 있지만 아로마 같은 경우에도 전혀 못 쓰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아예 못 쓰는 거예요. 그만큼 몸이 다 경직이 되고 순환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뭐 얼굴에 막 울렁울렁 거려서 뭐 어지러워서 뭐 누워 계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예 아로마 테라피 할 때는 그냥 배제를 시키고 다른 분이 들어가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어지럽다 그럼 전두 쪽이 막혀 있는 거예요. 혈액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전두가 많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인체도 우리가 관리를 할 때 보면 상체로 열이 뜨고 하체 냉하신 분들 많잖아요. 수기가 분리된 거잖아요. 그쵸?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건데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두 쪽에 이렇게 많이 막혀 있다라는 건 이 사람이 전신순환 자체가 안 되시는 분인 거죠. 그러면 전신순환이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상열, 열이 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특별히 해야 될 거는 브레인, 두피를 풀어주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백회서부터 일단은 뚫어주는 전신을 뚫을 수 없을 때는 백회를 건드려서 뚫어주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 백회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메스 떴거나 울렁울렁 거리다 이것도 결국은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풍지혈이라든가 여기 완골혈을 뚫어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몸이 무겁다, 막 축축 물에 빠진 담요처럼 무겁다, 젖산이 많은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들은 이런 증상들을 나타내는데 이런 분들은 젖산이 많다는 것도 결국은 순환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런 안 된다는 순환 관리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자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원인은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해결 방법은 간단하죠.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환기를 통해서 산소 호흡량을 늘려준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를 하는 방은 항상 순환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으신다든지 환풍기를 틀어놓는다든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아로마만 나오면 되지만 고객의 독소, 나의 독소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꼭 순환을 시켜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를 할 때 꼭 백회는 저는 개인적으로 백회는 꼭 열어놓고 발바닥 그다음에 백회는 뚫어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시게 되겠어요. 이거는 명예정상인 종류예요. 그래서 요거는 가지고 계시면서 한번 참고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뭐 때문에 나타나는가? 결국은 이러한 분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참고로 하셔서 고객 상담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로마는 기본적으로 산소를 공급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순환이 목적인 거예요. 순환을 통해서 피부를 순환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뭐 영양 공급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할 때 똑같은 관리가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 제네틱 제품은 활성 성분이 많은 영양을 뭐 이렇게 바르는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바르는 영양제다라고 한다면 아로마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순환을 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들어갈 때에도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림프 관리인 거잖아요. 아로마를 적용한 림프 관리, 순환 관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목적되는 관리가 들어간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주실 수가 있다는 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관리를 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쭉 보시면서 요새 임산부들이 옛날처럼 뭐 그냥 막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막내 임신했을 때 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임신 한 줄도 모르고 있었고 낳을 때 열흘 전까지 제가 7월 10일 날 아기를 낳았는데 둘째를 2월 30일까지 아로마를 썼거든요. 풀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아시다시피 너무 생식기 쪽도 너무 약하고 선생님들 자체적으로 그렇고 너무 약하고 하니까 혹시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요거는 조심을 하시는데 그리고 기본적인 거 아까 여기 자료에 넣어드렸습니다만
사용해도 되는 오일들도 있고 초기에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거, 그다음에 임신 중에 전 기간 동안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거에 대한 자료를 넣었으니까 이것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로마가 생리를 촉진시키는 오일도 있고, 그쵸? 아로마 뿌리나 이런 데서 나온 것들, 그다음에 에스트로겐 생성에 이렇게 촉진시키는 오일과 유산을 유발하고 자궁을 수축시키는 오일들에 대한 거는 제가 다른 데서 뽑아서 왔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